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양분을 받는지, 심장을 기본으로 해서 순환 혈류가 돌고 혈류 속에 소화기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폐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나쁜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서 걸러지면서 순환 혈류를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서 세포가 건강해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혈류에 이렇게 순서대로 장기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그림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심장이 몸 가운데 딱 있죠.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은 다 심장에서 나가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제가 각각의 기관들, 장기들, 세포들을 이렇게 수조로 표현을 했잖아요. 심장에서 어떤 피가 들어가고 들어오고, 여기도 이런 수조가 있어요. 들어오고 나가고. 심장은 펌프입니다. 펌프면서 동시에 모든 혈류를 한 번씩 여기 와서 섞어주고 다시 필요로 한 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혈류를 통해서 각 장기에 혈액을 보내주고 그 장기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섞어서 다른 데도 다 골고루 보내줍니다. 소화기, 폐, 신장, 피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횟집이에요. 횟집. 여기도 신장 세포들이 있고 폐에도 세포들이 있고 소화기 세포들이 있어요. 각각 장기들도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이 장기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횟집인데 수족관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다른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는 공유를 하고 있어요. 다른 물고기지만 펌프는 다 모아서 똑같이 분배를 해줘요. 여기 수족관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영양분을 가지고 옵니다. 영양분을 이렇게 수족관에 녹이면 영양분이 없는 혈액이 왔다가 영양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는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래서 산소를 보내주고 산소가 없는 혈액이 들어와요. 그리고 신장에는, 여기는 필터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살아요. 그래서 안 좋은 혈액이 들어오면 다 깨끗하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줘요. 뇌는 포도당, 산소 이런 걸 소비를 하고 소비한 이제 찌꺼기를 보내줘요. 뭘 생산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피부는 주로 하는 역할이 혈액을 통해서 열이 이렇게 들어오면 열을 피부를 통해서 식힌 다음에 좀 냉각된 혈액을 보내줘요. 그리고 근육, 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분을 받고 영양분을 소모시킨 혈액을 다시 돌려보내줘요. 모든 것들이 심장에 들어와서 부족한 거, 여유 있는 거 섞여서 다시 돌려보내주고 계속 썩는 역할이 심장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각 장기의 건강 상태를 생각을 했을 때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배양액, 세포 차원에서는 조직액이라고 하고 간질액이라고 하기도 하고 세포사액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포, 폐세포들이 있는 이 조직액이 충분히 있어야지 폐는 잘 작동을 합니다. 이게 말라버리고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폐가 건조해지니까 기침, 폐렴, 가래 이런 게 생기겠죠. 소화기도 세포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액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소화기의 세포액들이 충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를 잘하고 소화기가 일을 잘하겠죠. 그런데 소화기의 세포 주변액이 부족해지면 소화기도 건조해집니다. 소화기가 메마르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쓰리고, 세포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창백하고 핏기가 없어집니다. 소화기도 촉촉해야 되는데 안 촉촉하면 소화가 안 되고, 역류를 하고 쓰리고 영양이 부족해지고,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신장은 받아들이는 장기가 아니고 빼내는 장기예요. 내 순환 혈류에 물이 많으면 물을 빼주고 노폐물이 많으면 노폐물을 빼줍니다. 근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혈중에 찌꺼기들이 많아지겠죠. 얘가 필터의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세포는 모든 조직액들이 촉촉하고 깨끗해야 돼요. 뼈와 근육, 얘들은 사용만 하잖아요. 그런데 근육과 뼈에서 사용량이 적어지면 몸 안에서 소모량이 적어서 정체가 일어나요. 근육과 뼈가 충분히 물질을 소모를 해줘야지 몸 안에 있는 영양분들을 태워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을 쓰지를 않으면 몸 안에 과잉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피부 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에 열이 잘 생기고 몸 안에 열 조절이 잘 안 되고 피부가 이제 간지럽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각각의 증상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자꾸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심장이 중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얘가 기능이 시원찮아지고 혈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 병들어요.
모든 게 다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심장과 혈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항상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의 혈관은 과연 건강한가, 혈관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이걸 보고 좀 해결해주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자, 혈관에 좋은 거는 모든 음식들이 세포에 다 도움이 되겠지만, 만약 세포액들이 많이 부족해졌어, 간질액이 많이 부족해졌을 때는 이걸 빨리빨리 채워줄 수 있는 물질들, 그런 식물들을 먹어주면 참 좋습니다. 자, 한약재 중에서 이런 장기들의 진액 부족, 건조감, 조직액 부족, 이걸 해소하는 약재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심장에는 제가 단삼홍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들이 뭔 일을 하냐면 말초혈관 안에 낀 찌꺼기들을 녹여내는 역할을 해요. 단삼홍화, 당귀 이런 것들까지 혈액의 끈끈함을 풀어주고 찌꺼기 혈액들을 제거를 하면서 조혈 기능이 높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면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심장이 편안해지고 혈관의 탄력도가 올라가고, 아까 심장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고 감정의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했잖아요. 이런 걸 먹으면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고 감정이 편안해져요. 심장에 도움을 주니까 혈류가 좋아지니까 심장의 부하가 덜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심장의 문제점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단중혈, 양젖꼭지 사이, 여기를 눌러서 심장이 힘들면 얘가 부어 있어요. 심장이 부어 있다는 것은 각각 혈관들이 전부 다 기능을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혈관들이 기능을 못하니까 얘가 펌프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혈류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붓기 시작하고 이 심음이 안 좋은 게 들리기 시작해요. 껄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죠. 혈류가 매끄럽게 흘러가지를 않고 만져보면 아파요. 여기 단중혈이. 이런 것들이 좋다. 그 다음에 폐에 좋은 거는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매끌매끌하게 해주는 요소를 만드는 약재들은 사삼, 맹문동, 우리 음식으로는 뭐 더덕 이런 거. 그리고 소화기를 촉촉하게 해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마, 뭐 양배추도 괜찮고, 당삼, 옥죽. 예를 들면 이게 소화기에서 체액이 너무 넘쳐나서 소화기가 너무 축축해졌어. 그런 걸 막 빼내려고 백출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써요. 소화 잘 되라고. 근데 자꾸 빼면 안 돼요. 모든 조직액은 자꾸 세지 않은 걸로 자꾸 보충을 해주면 나중에 필요 없는 거는 안 써요.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강제로 빼는 약들을 자꾸 쓰면 촉촉함을 결국에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빼는 약재들이 아니라 자꾸 보태주는 촉촉한 약재들을 써서 장기들을 살려야 된다. 신장에 도움이 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신장은 필터, 이 순환혈류의 한 20% 가까이를 계속 필터링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이게 힘들겠죠. 찌꺼기도 많이 생기고 안 좋은 것들을 자기가 가져야 되니까 염증이나 이런 거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고, 그렇지만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일을 잘 해요. 근데 얘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얘를 도와주려면 순환혈류 내에 있는 노폐물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이 노폐물은 여기에 고여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도 고여 있을 수도 있고 혈관 내에 고여 있을 수도 있고 곳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순환혈류는 사실 5리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조직액이 전체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조직액 내에 저류되어 있는 이 찌꺼기들이 결국 자꾸 타고 돌면서 신장에 가서 신장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신장으로 빠져나갈 노폐물을 피부로 최대한 많이 빼주면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로 빼주는 방법은 땀을 통해서 계속 빼주는 방법인 거죠. 운동을 통해서 순환혈류 내에 있는 노폐물을 피부를 통해서 제거를 하면, 피부는 약간의 트러블은 처음에는 있을 수 있어요. 노폐물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계속 제거를 하다 보면 혈류가 깨끗해지니까 피부에도 무조건 도움이 돼요. 근데 운동을 안 하고 맨날 혈류 속에 독성이 높다. 그럼 얘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다. 운동을 안 하면. 제가 이 모식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림들은 잘 없어요. 근데 왜 심장을 중심에 놓고 각각을 이렇게 그렸냐면, 이 각각이 병들면 결국 가운데 모여서 다 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고치고 다른 데 영향을 안 미치게 그 부분에 있는 염증을 빨리빨리 제어해주고 기능을 끌어올려줘야 돼요. 아까 간을 하나 빼먹었는데, 간은 어디에 개입돼 있냐면 여기 소화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바로 우리 순환혈류에 태워 보내면 그건 입자가 거칠어서 여기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을 한번 거쳐서 우리 몸이 좋아하는 물질로 합성을 하거나 흡수한 것 중에서 좀 독성이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간을 통해서 순환혈류에 뿌려준다. 즉 소화기에서 흡수한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간이라는 관문을 거쳐야지만이 우리 몸에 순환혈류에 영양분을 태울 수 있다. 그래서 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방어 기능을 하기도 하면서 독성이 들어오는 걸, 그 다음에
합성 기능을 해요. 호르몬이나 영양물질들을 여기서 잘 합성을 해서 혈류 쪽으로 내보내준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호르몬들은 곳곳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순환 혈류에 같이 뿌려버리는 거예요. 뇌 밑에 뇌하수체, 그리고 경동맥 주변으로 갑상선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호르몬들을 혈류로 뿌려주면서 각 장기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부신 호르몬,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얘도 혈류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모든 혈류나 호르몬들은 이동 경로가 심장에서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혈류는 다 심장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간다. 빠져나간 혈류들이 다 각각 다 따로 가요. 따로 갔다가 다시 만나. 얘는 산소 가져오고, 얘는 깨끗한 혈액 가져오고, 얘는 영양분 가져오고, 여기서 또 한번 섞어서 또 나눠주는 거예요. 장기 스스로 영양분을 받아서 자기도 살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해서 다른 애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폐가 일을 못하는데 다른 애들이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세포들이 다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얘가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세포들이 멀쩡할 수 있겠어요? 얘가 공급해준 영양분 포도당을 통해서 다른 세포들도 살아가는데 피부가 문제가 생기거나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열 조절을 못해요. 땀을 분비를 하지를 못하고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오장육부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각각 나는 폐병이야, 나는 소화기병이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심에 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은 감정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운동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내 삶이 하나하나 다 조율이 돼야지만이 건강해지는 거지 단순하게 뭘 하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오늘 조금 장황하게 설명이 들어갔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길 원하잖아요. 건강하지 않다는 게 뭘까요? 누가 건강하지 않을까요? 항상 세포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포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건조해지고 영양 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질환이에요. 아프다는 거. 세포가 받아야 될 충분한 양의 물, 영양분,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세포가 병들겠죠. 최초로 생명체가 세포 차원으로 발전을 했을 때 단순했어요.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빨아들이고 내 몸 안에서 발생한 CO2랑 노폐물을 빼내는 거예요. 물과 산소, 그리고 포도당 을 받아들이고 최초의 세포가 이렇게 생명체의 형태를 띠면서 이런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생명체가 됐겠죠. 근데 세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진화를 거듭하면서 세포 하나보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이득이더라 해서 다세포 생물로 발전을 했는데 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보니까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소가 이 가까운 놈들한테만 공급이 되고 얘는 상태가 나빠지더라.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 입장에서 뭘 고안을 했냐면 이 안쪽까지 공급할 수 있는 라인들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화적 차원에서 더 이런 기관들을 확보한 생명체가 더 우위에 섰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생명체에서 이거는 뭐냐? 안쪽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치, 혈관을 고안하게 됩니다. 혈관만 만들었다고 해서 흐름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펌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혈관 끝에다가 강력한 펌프 하나를 만듭니다. 심장을 통해서 혈류를 아주 말단 모든 세포한테까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를 만듭니다. 만약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까지 혈관이 아니라 그냥 피부를 통하고 이걸 뚫고 다 영양소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달이 걸리겠죠. 이걸 뚫기 위해서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곳곳에 모든 세포한테 공급하기에는. 그런데 혈관을 통해서 단 5분 안에 내가 먹은 영양분을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효율적인 기관인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세포를 먹여 살리는 심장과 혈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할까? 수조 안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와서 이렇게 물을 떠놓고 그대로 놔두면 한 3일 살 수 있을까요? 금방 죽어버리죠. 왜 죽을까요? 갇힌 수조 안에는 새로운 물질 공급이 없고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방 오염이 돼버리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횟집 가면 뭐가 막 돼 있어요. 호수가 막 이렇게 장치가 돼 있죠. 이쪽에서 새로운 깨끗한 물이 들어오고 공기방울 같은 것도 막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가만히 있냐? 이렇게 또 빼내죠. 넘치게. 산소가 계속 녹아 있어야지 이 물고기가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노폐물은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세포랑 똑같아요.
얘가 세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포. 그리고 여기는 모세혈관이에요. 그리고 세포 주변을 채우고 있는 물은 뭐냐면 간질액. 간질액 이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세포 사이액. 이게 세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또 한 마리 더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 또 있을 수도 있고. 이 세포는 간질액에 둥둥 떠 있어요. 간질액은 세포를 키워주는 어떤 배양액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포를 건강하게 직접적으로 세포랑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세포는 너무 숫자도 많고 세포랑 어떤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몸은 뭘 유지를 시켜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냐면 이 세포 사이액의 컨디션을 조정을 해서 세포의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자, 이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외부에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겠죠. 이 모세혈관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수조를 유지시켜주는 펌프가 있습니다. 순환을 시켜주는. 간질액의 상태가 좋아야 된다. 근데 그 간질액의 상태를 관리하는 애는 누구냐면 펌프, 즉 심장이에요. 심장이 혈액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오염된 혈액을 이쪽으로 와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넣어주고 다시 넣어주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물을 재활용을 합니다. 버리지 않고. 왜? 이거 간질액은 안에 중요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걸 버려버리면 새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 안에 흐르는 관안에 혈액 세포들도 다 들어있고 한데 이걸 맨날 버려버리고 새로 만든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물, 산소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화장치를 하나 답니다. 나쁜 거 빼내고 좋은 걸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다 하나 답니다. 신장. 나쁜 거 다 걸러냈어. 근데 새로운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또 하나 기관을 하나 답니다. 소화기. 공기가 필요하네? 좋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폐라는 기관을 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서 흡수한 거를 그냥 바로 쓰기에는 우리 몸이 필요한 물질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재합성을 하고 새로운 물질로 변환을 시켜서 혈류에다가 풀어놓습니다. 뭘 거쳐서 가냐면 간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합성을 해서 혈류로 다시 넣어줍니다. 이게 세포를 살리기 위한 어떤 필요 장치들이에요. 오장육부가 이런 역할들을 해요. 간, 심, 소화기, 폐, 신장, 혈류를 조정하는 장기들이에요. 이 장기들의 존재 목적은 혈액의 상태를 세포가 필요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걸 별로 안 만들고 계속 받아쓰기만 하는 이런 애들은 누가 있냐면 근육, 뼈, 피부, 뇌 이런 세포들은 얘들이 만들어준 걸 아주 고맙게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건강하고 장기가 튼튼하고 병이 없으려면 얘들이 제 역할들을 잘 해야 돼요. 제일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는 게 이 펌프예요. 왜? 너무 많은 양의 혈액을 맨날 돌리고 있으니까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 펌프, 심장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아요.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분이 좋으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기분 나쁘면 기능이 떨어져요.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떤 충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놀라서도 영향을 받고 이 심장이 굉장히 감정의 장기. 왜? 단순히 혈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 혈류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감정의 조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흥분하면 혈압이 오르죠. 또 우울해지면 사람이 축 처지죠. 혈압을 조정하는 거예요. 혈액의 흐름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1차적으로 심장이 타격을 받아서 혈류가 나빠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왜? 이 소화 기능은 흡수를 하기도 하지만 얘도 흡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혈관들이 혈액이 싹 들어가서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지쳐버려서 피를 안 줘. 그러면 얘가 흡수하는 거를 별로 안 해. 그럼 영양분이 쫙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도 합성할 영양분이 적어져. 폐도 산소 교환을 잘 못해. 그러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세포에 공급되는 이 혈액의 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시들시들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영향을 줘서 내가 병이 드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심장은 뭐에 또 영향을 받냐면 운동에 영향을 받아요. 운동을 우리가 1분당 5리터의 혈액을 순환시킨다고 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분당 10리터, 20리터까지도 순환을 시켜요. 한 번에 빠르게 이렇게 혈액이 순환이 된다. 구석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던 이 찌꺼기 혈액들도 한 번에 다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곳곳에 껴있는 찌꺼기들이 신장으로 가서 빠져줘야지 몸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깨끗해지고 여기 오염된 간질액이 깨끗해지는데 운동을 안 하고 맨날 조금씩 돌려가지고는 여기에 정체된 이것들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신장까지 찌꺼기를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이 늘 오염되고 정체된 상태, 혈관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푸르스름하게 혈액이 멈춰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핏기가 없는 거죠. 혹은 부어서 부종이 생기고 저리고 피 한 통 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건강을 찾는 가장 기본
기본적인 게 감정을 조절을 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면서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화기가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좋은 걸 먹어주는 거예요. 좋은 걸 넣어주니까 좋은 액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나 세포 주변에 염증이나 여기 고여있던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을 내 면역 세포들이 다 이겨내고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간질액에는 이렇게 좋은 영양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찌꺼기들, 박테리아들, 노폐물들 이런 게 밑에 계속 쌓여요. 우리 수조 밑에 보면 계속 노폐물이 쌓이잖아요. 얘가 정맥 쪽 모세 혈관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아주 미세한 물질들이고 좀 덩어리가 큰 것들은 이 주변에 다 고여요. 이걸 빼내는 게 또 누구냐면 이쪽으로 파이프를 하나 꽂아서 큰 덩어리들을 빼내는 림프가 있어요. 림프관 안으로 빨아들인 다음에 림프관 안에는 개식세포들, 찌꺼기를 잡아먹는 세포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래서 여기 와서 정화를 시켜서 다시 정맥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넣어줘요. 이 모든 게 작동했을 때 우리가 좋은 결과, 건강이 나아진다, 몸이 좋아진다 라고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순환 혈류가 빠르게 돌아야 됩니다. 운동이 기본이고 스트레스가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결하기 어려운 만성 질환이 됐을 때는 각각 장기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하나씩 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에는 어떤 것들을 먹으면 좋다, 소화기에는 어떤 거 먹으면 좋다, 폐에는 어떤 거 먹으면 좋다, 간에는 어떤 거 먹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어주고 총체적으로 수조에 세포 주변에 이 물이 부족해지지 않게 좋은 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 좋은 물은 뭐다? 물에다가 적당한 소금 0.9% 이내의 소금으로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하면서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는 방법은 그냥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소금을 같이 먹어주면 물의 흡수가 빨라진다. 저도 운동을 하면서 많은 테스트를 해봤어요. 운동을 하면 땀과 수분이 배출이 되잖아요. 제가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패들링 스포츠, 카약을 하고 있는데 한 2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 패들링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땀이 계속 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물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계속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이제 소금의 농도를 한 0.9% 만들어서 먹게 되면 갈증이 훨씬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물을 먹을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적은 양의 물로도 버티게 됩니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땀을 흘리는 운동은 나트륨이 땀을 통해서 물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몸의 체액 농도가 낮아져요. 나트륨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세포나 혈관 차원에서 나트륨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더 낮은 농도의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세포 속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더 진한 삼투압을 위해서 더 농도가 높은 쪽으로 수분은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명체는 몸 안에 꼭 나트륨을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에서 나트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재흡수를 하냐면 나트륨을 90% 이상을 다 재흡수를 해요. 실제 자연 상황에서 동물들이 나트륨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트륨을 잃어버리면 내 몸의 체액 농도를 맞출 수가 없고 내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나트륨을 계속 흡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나머지는 막 빼내면서도 나트륨은 엄청나게 아껴서 다시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도 나트륨을 아가미와 신장을 통해서 나트륨 농도를 조정하면서 그 바닷물에 의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트륨 농도를 조정을 해요. 민물에 사는 물고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나트륨 농도를 계속 조정하면서 바깥의 물과 내 몸속에 있는 물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 역시도 나트륨을 통해서 몸 안에 충분한 수분, 일정한 수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전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신장에서 나트륨을 90%를 흡수를 하지만 땀을 통해서 나트륨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이 가진 나트륨의 양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너무 많이 보충을 해줬을 때도 나트륨은 또 많아지면 신장이 또 흡수율을 줄여서 배출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먹는 게 생각보다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나트륨을 중요하게 몸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러니까 짠 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겠죠. 구하기 힘든 나트륨이기 때문에 짠 맛을 선호하게 되어 있고 짠 것을 계속 받아들이게 유전자에 들어 있습니다. 자, 입을 통해서 이렇게 소화관으로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왔는데 내 몸에 나트륨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트륨을 땀을 통해서 잃어버려서 이 나트륨 농도가 좀 낮아졌어.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요거에 비례해서 적어져요. 나트륨의 농도에 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나트륨을 포함한 물을 먹어줘서 빠르게 내 체액의 나트륨 농도 먼저 올려주고 올라간 농도에 따라서 흡수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만약에 그러면 소금을 대량으로 먹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 체액의 나트륨 농도보다 이 소화관 속의 나트륨 농도가 더 높으면 이쪽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이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대장 끝까지 물이 흡수되지 않고 내려가요. 내려가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설사. 소금을 많이 먹어도 설사가 날 수가 있다. 그런데 설사가 날 때 적정량의 소금물을 먹으면 설사가 멎는다. 그 이유는 적정량의 소금에 의해서 수분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변비에도 적정량의 소금이 도움이 돼요. 내가 받아들이는 수분 양이 많아졌을 때 이 혈액량에서 높아진 소금이 결국 대장 쪽에도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장벽이 건조해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소금을 먹으면 적정량의 소금이라는 것은 0.9% 이내예요. 이걸 초과하지 않는 거. 이걸 초과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내 몸에 있는 수분 공급이 일어나지 않고 내 몸에 있는 수분을 잃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0.9%가 아니어도 되니까 0.8도 되고 0.6도 되고 아무튼 소금이 포함된 물이 들어가면 나트륨 먼저 흡수되고 물이 따라가기 때문에 수분을 빠르게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소금이라는 게 모든 측면에서 인간한테 이로울까? 간혹 시중에서 이게 소금을 너무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냐? 우리가 소화기에서 물을 흡수했을 때 1차적으로 어디에 가겠어요? 혈관에 들어가겠죠. 이 혈관의 끝단에는 뭐가 있겠어요? 심장이 있죠. 심장이 있고 이 심장에서 다시 또 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뿜어내고 이 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가겠죠. 혈압이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혈관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혈류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약은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냐면 첫째로 신장에서 수분을 빼주는 이뇨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의 수축력을 낮춰버려요. 압력이 높아지지 않게. 혈압약이 당장에 혈압이 높아진 거는 낮춰줬고 위험성은 낮췄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순환 혈류 내에 몸속에 도는 피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이 줄었고 그 다음에 심장도 천천히 뛰라고 신호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요. 이게 감소합니다. 즉 세포 차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혈액의 양이 줄고 조직의 기능이 감소합니다. 혈압약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순환 혈류의 수분을 늘리고 혈류 안에 있는 물이 늘어나니까 또 혈관에 부담을 줘요. 혈압에는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여기서 저는 혈압약과 이 소금 둘 중에 누구 편을 들고 싶냐면 여기서는 소금이 차라리 좀 낫습니다. 혈압약은 결국 길게 갔을 때 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금은 생각보다 큰 잘못이 없어요. 내 몸 안에 있는 수분량을 굉장히 적절하게 알아서 유지를 해줘요. 0.9%의 농도를 맞춰서 충분한 양이 되게 만드는 거지 그 초과하게 수분의 양이 너무 많게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왜 혈압이 높아질까? 혈관의 능력이 이미 떨어져서 그래요. 탄력성이 떨어지고 조직 안에까지 쫙 뻗어 있는 모세혈관들이 기능이 점점 사라져서 혈액 양이 늘어났을 때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혈관들이 압력을 받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당장의 혈압이 높고 혈관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소금을 만약 계속 먹는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압력을 높일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혈관 건강부터 먼저 챙기면서 소금을 먹는 거는 괜찮은데 밑도 끝도 없이 소금만 먹는 거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저는 소금 섭취를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혈관 건강을 같이 챙겨야 됩니다. 혈관 건강이란 게 뭐냐? 심장의 능력을 계속 활동을 시켜서 심장의 능력치를 키우고 심장과 함께 모세혈관,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서 모세혈관 곳곳까지 혈액이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뭐겠어요? 운동이죠. 운동을 하면서 소금을 섭취하는 것은 궁합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소금만 섭취한다. 요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혈류의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땀으로도 배출되고 나트륨을 소모를 시키면서 나트륨을 넣어줘야지 나트륨을 소모시킬 일을 하나도 안 하는데 나트륨만 계속 넣는다고 해서 이 나트륨이 좋은 데 갖다 쓰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심장이 분당
5리터의 혈액을 돌려요. 내 몸 안에 있는 혈액이 5리터밖에 안 되는데 분당 5리터나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이 1분에 한 번씩 회전을 했냐?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마다 양을 측정을 해보니까 1분 동안에 5리터를 보내더라.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혈류는 1분에 한 번씩 순환을 하는구나.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혈류가 곳곳에 멈춰 있어요. 정체돼 있고 멈춰 있는 혈액들이 너무너무 많이 고여 있는, 저류되어 있는 혈액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는 놈만 돌고 안 도는 놈은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를 늘렸을 때 심압이 높아지면서 심장의 박동 능력도 좋아지고 심장의 박출량이 많아지고 더 빠르게 돌릴 것 같지만 역시나 도는 놈만 돌리게 돼요. 이 구석에 정체되어 있는 혈액들을 돌리려면 근육을 수축시키고 그 안에 있는 림프를 작동시키고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숨어있는, 멈춰있는 곳곳에 그 정체되어 있는 그 혈액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운동이고, 운동을 해서 고여있던 혈액들을 돌리면서 수분이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소금과 함께 섭취한 물이 깨끗한 물을 내 몸에 공급한다면 내 몸에서 노폐물도 청소가 되면서 세포 차원으로 수분 공급이 빠르게 일어나겠죠. 자,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을 보충을 할 때 그냥 물을 먹는 것보다 소금을 포함해서 먹는 게 좋다. 단 운동을 안 하면서 소금물만 먹는 것은 그냥 혈관 안에 볼륨만 늘릴 뿐이니 배출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 배출이란 게 혈류를 순환시키고 땀을 통해서 수분과 나트륨을 빼내는 행위, 즉 운동을 하라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 충분한 양을 소모를 하면서 충분한 양의 물을 소금과 함께 섭취하면 아주 크나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떤 소금이 좋은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심장의 능력을 키워야만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한의사 이승우고 서초보감이라는 건강식품 회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출시한 제품은 첫째로 환사종, 산약백복령, 사삼맹문동, 구기자 감구, 단삼홍화 요 네 가지를 따로따로 드셔도 괜찮은데 한꺼번에 드셨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시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환기, 인삼, 백출, 감초, 당기, 곽향 조합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수분톡톡 제품인데 천도시로 용융해서 순수한 소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분대사, 수분이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할 때 이걸 같이 드시면 좋은데 환사종이랑 조합을 했을 때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께 샘플로 수분톡톡 요런 포가 3g짜리 포가 10개 들어있어요. 현재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사은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물에 500cc에 한 포씩 넣어서 드셔보시고 반응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